풀어봐야 돼. 좋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51쪽까지 했지 않나? 그치? 52쪽을 50쪽도 뭐 넘어가도 되겠네요, 선생님이. 53쪽부터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만 조금 더 설명하고 문제 풀어보자.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그죠? 일단 하나만 설명하고 아까 하던 거 있잖아요. 마무리하고 좀 문제 좀 많이 풀자 이번 시간이요. 많이 풀고 좀 뒷시간에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한 30분 전에 뭐 마무리하도록 하죠. 3, 40분 전에. 괜찮죠?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이제 너한테 이 얘기했던 기억나죠? 조건이 명제가 되려면 두 번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53쪽에 나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만 하고 좀 문제 풀고 다음 거 나가자.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까 내가 너한테 PQ가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조건한테 뭘 또 붙이면 돼요. 조건이 P라고 하자면 얘한테 앞에다가 뭘 붙여? 모든 혹은 어떤이란 말 붙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일단 전체가 있어야 되니까 전체 집합에 대해서 전체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 집합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모든 x에 대하여 p다. 이 말이 붙으면 이 말이 붙으면 명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전체 집합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안 주어지면 일반적으로는 실수 전체가 돼요. x 입장에서요. 그래서 이 말이 붙으면 얘는 전체를 싹 다 집어넣어 보면 되거든요. 넣어가지고 항상 다 성립하면 얘는 참인 거야. 다시 말해서 야의 진리 집합이 P가 전체이면 참이 돼요. 거꾸로 안 되면 거짓인 거야. 맞죠? 두 번째는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이렇게 해도 얘는 명제가 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참이 되는가 하면은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돼요. 공집합이 아니면 참입니다. 어떤이라는 말은 뭐야? 적어도 한 개만 성립해도 참이기 때문에 이 말이 붙으면 P가 조건이어도 명제가 될 수 있다. 이게 조건이 명제가 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53쪽에는 이제 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야. 맞죠? 읽어볼까요? 281번. 281번. 너희가 한번 풀어볼래요? 이렇게 해서 54쪽까지 쭉 풀 거야. 이제부터 앞에 거부터 모르면 쌤한테 물어보면서. 자, 수련이도 모르면 바로 물어보세요. 여기까지 다 풀고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니은 이게 이거잖아. 자, 앞이 안 보이는 건 맞지? 아까 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모둠이 붙었을 때는 전체가 되는 천이라는 거죠. 왜냐면 지르집합이라는 게 대문자 P인데 항상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어떻게 되겠지? 한 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공식만 하는 거니까 디귿이 맞으니까 미율이 맞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자, 넘어가고 여기까지 오늘 60수까지니까 중간 점검 좀 하고 가자고요. 얘도 모둠이잖아, 그죠? 얘도 싹다 해야 돼. 그러면 얘가 전체니까 이놈이 안 들어가야 돼요. 이놈이 안 들어가야 돼요. 이놈이 얘 앞에 쭉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한 수성을 그려서 해보는 거죠. 맞나? 잠깐만. 선생님이 수행 나한테 같이 오자. 오케이. 이거 선생님 장난다. 해볼래? 이렇게 해서 그럼 290 몇 번이냐? 291번을 같이 보자고요. 이게 야의 응용인데 글씨를 좀 크게 쓰면 좀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민준이가요. 자, 이거 다 지우고 저희 두 번째 거 있잖아요. 그 첫 번째 거 하면 어떻게 나와요? x 범위가 x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마이너스 1 빼기 얘는 1 빼기 1이잖아, 맞죠? 여기까지 맞아? 이게 앞에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있는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됐어. 여기 써줄게. 이거에 대하여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6 이하다 그랬어. 자, 이게 참여된다고 했지? 자, 자세하게 보자. 이 범위가 커야 될까? 이 범위가 커야 될까? 이거 같아도 되죠, 당연히. 근데 얘는 같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같거나 얘기가 없으니까. 맞죠? 그러면 범위로 얘기했을 때 이게 더 커야 돼? 이게 더 커야 돼를 얘기해보자는 거야. 결정을 해보자는 거야. 너희 생각에는 그러면 이게 커야 돼? 이게 커야 돼? 참이를
누가 더 커야 돼요? 좀 헷갈리나? 자, 문제에서 이거에 대하여 되어 있잖아, 맞죠? 이거의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거인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거이다. 이게 참이 돼요.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놈은 뭐라고 했죠? 이놈이 원래는 P죠, P. 근데 얘는 너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 보면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에 대하여 이거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문제 바꾼 거야 쌤이요. 오케이? 바꿨다고요? 대하여 범위를 약간 원소를 바꿔볼게요. 위안 거 좀 약간 비슷하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이다 됐어요. 이들 작다고 생각해보라고요. 참이요, 그치? 참이요. 이거의 모든 실수는 여기 실수라기보다 그냥 뭐 1, 3, 4밖에 없어요. 그죠? 원소. 얘는 원소를 바꿔도 되죠. 원소요. 이 안에 있는 거니까. 얘는 1, 2, 3, 4인데 이거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1을 들어가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4가 들어가 버리면 여기는 4가 참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발레인 거 아니에요? 발레? 맞아. 이 말 자체를 해석해보려고요. 1, 2, 3, 4 전체에 대해서 항상 1, 2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이죠? 거짓이죠, 거짓. 약간 응용된 거야, 상황이. 그러면은 여기가 반대로 생각해야지. 이게 두 개라고 생각해봐. 이거에 대하여. 이거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이거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놈만 보면 돼. 이놈만. 난 이놈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이거에 대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이놈이 여기 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은 이 원소 안에 있다. 참이잖아. 2도 이 안에 있다. 참이잖아. 근데 이걸 거꾸로 해버리면 4가 1, 2 안에 있다는 거짓말 되잖아요. 참은 100% 돼야 된다. 맞습니까? 민준이 이해되세요? 위에 것도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더 커야 된다. 그래야 발레가 안 생깁니다. 이해돼? 얘가 만약에 더 커버리면 이 중에 안 되는 원소가 여기 있다는 거야. 이 범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말은 거짓말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을 찾으려고 있잖아요. 이 앞에 있는 명제, 이거인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거이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 그럼 답을 너희가 수익성을 그려서 해야 되죠? 그걸 한번 해볼래요? 291번. 수익성 그려가지고 저번에 우리 집합할 때랑 똑같죠? 몇 번입니까? 4번. 3번 알아? 수인이 어때? 이따 또 도와줄 거야? 나왔으면은 앞에 거 좀 풀어볼래? 민준이는 이해됐어? 아까 선생님 했던 말. 살짝. 그 생각을 조금 더 내가 아까 선생님이 이 안감이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 이야기야. 아니 자, 이게 더 커야 된다. 각본화가 여기 없다, 그죠? 근자. 이놈이 얘보다 더 작아야 돼. 그걸 식으로 쓰면 돼요. 이놈이, 아니, 이놈이.
작다. 근데 같아도 될까 생각해봐. 같아도 돼요? 그때도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맞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 같다고 가정을 해봐. 항상 헷갈렸던 그때 같다고 생각해. 얘들 같은 위치에 가정해보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1 빼기 얘가 마이너스 5라는 뜻이야. 같다는 뜻은 색깔, 비어있는 게 색깔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위치가 같아지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라고 생각하면 이 전체가요. 그럼 안쪽에 있는 놈이 아까 얘였잖아. 그리고 요 범위. 그럼 요 범위한테는 마이너스 5가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얘는 마이너스 5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더 커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5, 얘는 마이너스 5 있으면 말이 안 돼. 같으면 안 돼요. 그죠? 위에 거는 같다고 되는 거예요. 좀, 좀 약간 헷갈려요? 헷갈려요? 헷갈릴 때 어떻게 하라고? 같다고 생각해. 해보고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모습이 없으면 갖다 붙이고, 모습이 있으면 붙이지 말아요. 그래서 특히 이게 헷갈리는 게 문제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290이면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어떤이잖아요. 어떤은 아까 쌤이 좀 다르게 얘기했죠? 그것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먼저 하는 거지. 어떤 얘들이 어떻게 되는지 교주 방에 있으면 그렇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안에 들어가도 돼. 그렇지. 그렇지.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양쪽만 보면 되잖아. 제일 작은 때만 제일 작은 그 사이에서 다 보는 거죠. 이래? 그래서 좀 쉽게 풀라는 거야. 그래, 마지막 유형이 약간 애들이 어려워해요. 잘하고 있어요.
헷갈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번 타임은 문제를 많이 풀 건게. 이에서는 이제 우리 같은 데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A의 최대는 이런 거야. 여기서는 A가 이게 갖고 왔다는 거, 뭐가 최대잖아요, 그죠? 여기서 얘를 비교해보자. 얘를 비교했을 때 얘가 얘보다 얘는 갖거나가 얘가 없네, 그죠? 얘는 갖거나 이럴 때도 같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부동되고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얘가 얼마나 10이야. 아까 마이너스 10이야. 10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되는 거고 얘는 5가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죠, 여기서. 이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얘는 이거만 되는 게 아니라 얘보다 얘도 이거 비교할 수 있겠죠. 이거는 사실 애매하다. 잠깐만 있어봐. 선생님이 앞에서 해줄게요. 자, 같이 보자 우리 둘이. 선생님이 너희 경우를 나누고 이러자. 수연이가 경우를 나눴잖아, 맞죠? 근데 경우를 나누어야 할 때도 있을 것 같고 막 안 나눠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예 상황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상황을 다르게 보는 거야. 이렇게요. 자, 일단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여기까지 민준이 보일 거야. 자, 원래 그림을 그려보는 거. 원래 그림이 이거죠. 새카맣죠? 자, 너희가 뭘 봐야 되냐면 이런 거야. 지금 A가 뭔지 모르죠? 일단 A가 뭔지 모르지? 선생님 써볼게. 지금 X가 A와 A 더하기 3인데 뭘 생각하고 싶은가 하면 선생님이 이걸 생각하고 싶어요. 얘가 A가 뭔지 모르지만 간격을 알 수 있잖아요. 간격. 이 간격 3칸이죠. 그죠? 3 차이 나잖아요. 근데 얘는 12칸 차이 나잖아요. 그냥 숫자만 봤을 때. 그냥 거리만 봤을 때. 크기만 봤을 때는 얘가 훨씬 크잖아요. 얘가 훨씬 작죠?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약간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봐. 얘는 간격이 3이란 말이야. 그럼 얘보다 정말 작은 놈인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쪽에다 그렸어 이렇게. A가 갖거나 붙었는데요. 맞지? 얘 갖거나 뭐 없어요. 자, 이놈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냥 버스예요. 버스인데 이 버스가 가서 여기 얘하고 아직까지 안 만날 때는 교집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집합이 생기기 할 때부터 여기를 통과할 때부터 마지막 나올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맞죠? 그걸 생각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동시에 보자는 거예요. 동시에. 경우를 나와도 되지만 그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크기를 보고 생각하면 좋겠어. 작은 놈은 움직이라는 거야. 그럼 얘가 여기에 잘 봐봐. 같거나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같은 수만 어떻게 돼요? 얘도 비어있고 얘도 비어있잖아. 그럼 이거 포함 관계는 돼. 얘가 같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이렇게 포개지는 거예요. 그죠? 이해돼? 요 간격 여기 딱 여기까지 온다. 여기까지. 요 놈이 요렇게 온다고요. 그럼 이때 교집합이 생겨 안 생겨? 같단 말은 딱 붙었는 거지. 그냥.
그럼 붙었다고 해서 교집합이 생긴 게 아니지. 얘도 비어있고 얘도 비어있으니까 마이너스 7이 교집합이 될 수 없는 거지. 그럼 다 뺄 수 없는 거야. 그럼 이때는 같으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얘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얘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은 뭘까? 이걸 말로 내가 했는 거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3이 마이너스 7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무슨 이해돼요? 갖고 되거나 안 된다고요? 이때는요? 이유는 뭐야? 교집합이 생기기 위해서. 이번엔 아까는 포함 관계였고 상황이 다르죠? 그럼 이때 A 범위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겠니? 이렇게 수현이도. 자, 그럼 이제 계속 해볼게요. 그럼 얘가 얘를 이제 안으로 들어갔어. 그럼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게 되는 순간부터 계속 교집합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이 그림이 계속 들어갈수록 계속 교집합이 생기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언제나 쏙 들어가겠죠? 쏙 들어가도 있는 거지 아직까지도. 그럼 언제가 있는 거야? 계속 때는 나갈 때까지 나갈 때 마지막 나갈 때는 요 부분이 야와 걸쳐지죠. 이 나갈 때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런 그림. 맞죠? 그러면 이때는 얘가 가끔가 붙었지. 그러면 야도 5가 붙었고 얘도 5가 있는 거게 되는 거잖아. 5에서 붙어버려. 붙는단 말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붙는단 말이 5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 얘가. 그러면 A는 5 이하가 되는 거죠. 아니죠. 5 이하가 돼야 되죠. 여기까지는 되지만 더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15가지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겠니? 이렇게? 그러니까 움직였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교집합이 생기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좀 상당히 다르겠죠. 한꺼번에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쭉 움직여. 그러면 안 틀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끝냅시다. 여기서부터 앞에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뭐 이 시간에 다는 못 풀 것 같은데 좀 풀어보자고 그래도 최대한. 어때? 원래 코칭 시간에 우리가 첨삭하는 시간인데 첨삭이 원래는 첨삭에는 과제를 너희가 지금 다 했기 때문에 아니 민준이는 앞에 그 채점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채점 좀 했으면 좋겠어. 해줄 수 있죠? 하면서 선생님 물 좀 잠깐 떠올게 하고 선생님 목이 말아요. 지금 시간에는 문제를 많이 풀자. 아니 상관없어. 이번에 오늘 그냥 다 풀어줘요. 그래서 오늘 강의보다는 문제 풀지 말아야 돼요. 터프를 풀 줄 알면 나머지 풀 수 있겠죠. 정확한 풀이는 예를 들면 이 유형을 푼다. 그럼 이거 벤다비로 맞는 거 같거든요. P, Q 합쳐서 Q니까 Q가 크다. 그러면 Q가 P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얘는 PR이 I 나왔죠. I도 작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나왔거든요. 그럼 바보죠. Q가 P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죠. R이 P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죠. 얘는 Q 맞아야 되니까 낫을 빼버리면 R이면 Q라고 하거든요. R이 Q에 들어가는 거죠.
그림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진리집합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 쭉 풀면서 막힐 때마다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숙제는 61초까지였죠, 그죠? 61초까지.
때 수연이는 학원 친구로 가니까 나는 왠지 문자가 왜 안 받나 싶어가지고 확인했더니 그러면 민준이는 문자로 가고 보자. 아직도 괜찮아? 턱도 아프고 있구나. 그렇죠. 근데 발레는 좀 애매한 선생님 말씀했잖아. 발레는 아까 선생님 했던 거 있잖아. 너가 아까 좀 정확하게 보여줬다 그랬잖아. 맞잖아. 그러면 아까 선생님 얘가 거시는 게 약백이 알 때거든. 약백이 알 때란 말이 이게 돼. 낙큐에서 P를 떼고 어떻게 되냐? 낙큐에서 P를 떼고 어떻게 식으로 집합이 되더라. Q 여집합 아니 빼기 Q 여집합 빼기 P 이게 원래는 발열이거든. 맞아. 앞에 바꾸는 게 근데 빼기를 다시 바꾸면 이게 되는 거야. 너는 Q한테 뭘 써야 돼? 나한테 부정. 야의 부정과 야의 부정. 야의 부정과 야의 부정이 교집합이 바로 발명인 거야. 그 교집합이 얘만 있게 하라는 거지. 너가 원칙 그 정수를 풀고 싶어. 야의 부정과 야의 부정의 두 그림이 만나게 하는 거야. 만나게 하는 부분이 5만 있게 하면 이게 원래 이제 정확한 원칙대로 푸는 거고. 아까 너 말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좀 안 헷갈리구나. 안 헷갈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발레의 뜻대로. 뭐 둘 다 문제 말하는 거야. 오케이? 지금부터 답을 내려보자고요. 수현이도 잘 풀리고 있어요? 좋아. 문제 안 되고 갔다 왔습니다. 자, 조금만 쓰고요. 자, U가 이렇게 있는데 1부터 10까지 3의 배수와 짝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했던 거 기억나요? 거짓을 보는 발레는 약백이 안 돼. 발레는 백인 거야. 발레 P 여집합에서 Q를 빼면 된다. 이게 자체가 발레야. 그럼 너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림으로 하면 그때 그냥 그리지 말고 찾고 이렇게 찾으면 그림을 써가지고 그럼 P가 아닌 것과 Q가 아닌 것 이것도 좀 애매하잖아. 그럼 또 어떻게 하는 게 분모란을 써도 되죠. 그럼 합집합이 바깥쪽에 있는 게 싹 다 발레. 이런 식으로 집합을 응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발레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빼는 것 자체 아까 생각했잖아요.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그런 거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이게 또 다른 거 있어요. 계속 하면서 또 풀리는 거로 고민인 것 같은데 괜찮나? 더 고민해볼래요? 모두 실수. 민준이 이번 주말에 뭐예요? 학원 있어요? 난 학원 가요. 하고
주말 놀러 가면 또 좋아. 마지막 주말 안 해도 돼? 아, 마지막이잖아요. 아, 이거 안 써도 어떡하냐. 학교 가면 바로 수업 시작하고, 정주소. 맞나? 애들이 불만이 많겠네요. 결국 일주일 조금 더 한 거야? 아, 그 시작을 했어? 좀 일찍 시작해서 그런 거 같아요. 맞지? 이제 고3 되면 또 나중에 고3 때는 거기 또 없잖아. 민준이는 책 읽는 거 좋아해요? 독서. 어떤 거 좋아해요? 뭐 종류지? 역사나 뭐 문학이나 철학이나 제목 보고요? 그럼 이번에 약간 바로 마지막으로 책 읽어도 좀 좋을 것 같고 여행을 가도 좋을 것 같고 가까운 데 가네요. 수현이도 책 좋아요? 책 읽기 가끔 봐요. 시간 있을 때 너희가 뭘 할 그 사이에 보니까 책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수익성 이제 잘 돼요? 잘 칠색깔 한 거는 별로 안 어렵다 그죠? 민준아 고민에 빠지는 단어 요즘 나아졌다고 해요. 아까보다 아까는 되게 좀 피곤해 보이는데 좀 나아졌어요. 문제 이상하다고? 보자. 몇 번? 그러면은 위에 볼까? 이게 더 작아요. 근데 이게 작아요. 아까 이게 작아요. 이게 작고 이게 더 커진다니까. 그럼 답이 왜 나온 거야 이거? 답이 맞아요. 아무튼 이게 더 커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크면 거꾸사입니다. 이게 만약에 범위가 크면 뭐든지 여기 큰 범위고 얘가 작은 범위로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남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얘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 그럼 이 비어있는 부분 양이 단번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은 싹 다 들어가야 되는 거꾸로 돼야 돼. 오케이? 근데 너가 이상하고 당연히 오케이. 그게 이유였습니다.
10분만 더 풀고 이제 다음 진도로 나갈게요, 여러분. 우리 신입 나가는 진도 좀 잘 따르고 있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명제 마무리하고 충분 조건 아니 뭐야 절대 부등식 산술기야 나갈 거예요. 근데 나가면 바로 함수 시작하죠. 다음 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단원이 총 3개거든. 집합과 명제, 그 다음 함수, 그 다음 경우의 수. 벌써 3분의 1을 끝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많이 했죠. 그 중간고사 범위에 아마 적게 들어가면 함수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너희 앞에 수학상 돌 들어갔지 않니?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에서. 다 들었어? 진짜? 수현이 돌 들어갔지 않니? 너 직선까지 갔다고 그러나? 원까지? 아, 그러니까 결국 직선부터네. 와, 그러면 거의 수학과 안 될 수도 있겠다. 시험 대비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너는 다 돼갖고. 여기 시험 대비도 있잖아. 정규 수업을 같이 이렇게 할 거지만은 코칭 선생님 시간에는 거의 개별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범위 맞는 거야. 그리고 학교별 특강도 할 거야, 보강도 할 거야. 학교별 보강 때는 또 약간 섞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광은 성광끼리, 오케이? 또 예고는 예고끼리 이렇게. 우리 학원에 성광 있지? 예고 없어요? 우리 딴 선생님만 반에 말고요. 있지 않나? 들어봐요. 아무 섞여서 할 수도 있대. 근데 너희가 뭐 선생님 저는 그냥 따라하고 싶어서 하면 따라 해도 될 거야. 학교를 달라서. 민준이가 학교에서 좀 어때요? 학교에서 수학 중반 이상 하면 아니야 중반 안 돼요? 모의선 잘 치고 모의선 더 낫다는 거야. 그죠? 큰 차이 없어? 아까 지금 정확하게 안 푸는데 다 맞는 건가? 근데 그게 원래 약간 모의고사 매력이잖아. 근데 너무 하면 또 불안할 수도 있거든. 수능 때. 수능 때도 그게 따스해야 되는데, 맞지? 아직은 잘 풀리고 있고. 자, 보자. 아까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지금? 근데요. 맞네. 좋아요.
자, 3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얘들아 선생님하고 혹시 풀다가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생겼니? 없어요? 개별적으로 다 질문했나요? 좋아.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은 너희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니다, 어려운 게 딱 하나 있겠다. 그 증명법이요. 귀류법과 대유법 그 두 가지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거를 좀 어려워하더라고 애들이요. 매년마다. 그거랑 이제 앞에 거 남은 시간 또 마무리합시다. 오케이, 준비됐나요? 자, 55쪽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자, 명제의 역과대우인데 역과대우가 뭔지는 또 알 것 같아요. 그치? 짧게 얘기를 해보면 뭐 이제 첫 번째로 하자. 우리 명제가 이렇게 생긴 걸 아까 내가 명제가 된다고 했죠? 맞죠? PQ. 우리가 보통 이걸 P이면 Q이다라고 하는데 얘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맞죠? 명제는 명제인데.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참이고 거짓인 걸 모르지만 참일 때를 특별하게 화살표를 두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약속입니다. 기호예요. 기호. 한 개만 쓸 때는 참이나 거짓이 그러니까 그때도 달라지지만 우리가 확실히 참일 때 명제를 이렇게 두 글자로 쓴다고 화살표를요. 그럼 이렇게 썼을 때에는 이제 참이라고 가정하면 됩니다. 일단. 그러면 너희가 이제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원래 한 개짜리일 때는 얘는 명제는 명제지만 모른다고 생각하라는 거지. 두 개짜리는 항상 참일 때 쓴다는 거고요. 자, 그걸 구분하려고 설명했던 거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부터는 역을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역은 뭐냐면 야의 역은 어떻게 써요? 위치 바꾸면 되죠. 이렇게 쓰는 게 말 그대로 역이죠. 역. 이 명제와 얘는 서로 역이야. 서로 역관계입니다. 맞죠? 서로 역인데 얘도 명제고 얘도 명제야. 근데 얘가 참이라면 이 말이에요. 그럼 얘가 참이면 얘는 모른다. 그죠?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제의 역을 봤을 때. 근데 대우라는 게 있죠. 역과 대우라는 게 있어. 대우는 어떻게 써? 이 역인 놈을 부정하는 거지. 같다. 나큐, 나피. 그럼 얘는 요렇게 얘하고의 대우인데, 그죠? 이렇게 쓰면 안 돼.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쓰자. 요렇게의 관계라고 하죠. 이 둘이 관계가 대우 관계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야의 대우는 얘인 거야. 맞죠? 얘를 부정하면 P가 되고 Q가 되니까요. 그러면 얘 둘의 관계는 따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원래 옛날에는 이름이 있었는데 요즘 이름 안 쓰더라고요. 얘 둘이 대우 관계, 얘가 역관계. 그럼 그 다음 너희는 또 어떻게 생각해? 그럼 얘하고 얘의 대우도 있겠죠. 얘하고 얘 대우도. 야의 대우는 뭐겠어요? 나 P, 나 Q. 이게 대우겠죠.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강조했던 거 얘가 뭐면 참이면 얘가 참이면 두 개짜리 참이면 무조건 누가 참이라고요? 얘가 참이라고 두 개짜리는 참을 얘기합니다. 또 얘도 마찬가지. 얘가 참이면 그래도 참됩니다. 근데 얘는 그냥 얘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얘만 쥐잡게 생기면 얘를 쥐잡아주고 그러니까 얘는 모른다는 거예요.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와 얘는 참일지 거인지 모릅니다. 그때 달라요. 얘는 무조건 된다. 이거 증명을 잠깐 해볼게요. 증명을 이렇게 합니다. 야가 진리집합, 얘가 진리집합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가 참이면 야는 Q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벤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이게 증명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역과 대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부터 뭐 할 건가 하면은 이제 이거야. 증명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증명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수학 하에 나오는 증명입니다. 나중에 또 수원 들어가면 또다시 나와요. 증명 새로운 게요. 지금의 증명은 크게 보면 직접 증명이 있어요. 이건 언제 할 거냐? 다음 주에 배우는 절대분식을 할 거야.
절대부등식의 증명은 직접 증명한다고요. 오케이? 직접 증명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런 거야. 예를 들어보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제곱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죠? 이걸 증명해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직접 a 플러스 b를 직접 2번 곱해서 전개해보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게 직접 증명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증명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는 쉬운데 계산이 복잡하다는 거죠. 좀 귀찮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접 증명이 있어요. 간접 증명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3단 논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대우법이 있고요. 그다음 귀류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지금 이 세 가지를 배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대우법이 얘와 연관이 있을까 우리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귀류법은 누구와 연관이 있냐면은 얘는 대우랑 연관이 있다고요. 귀류법은 누구와 연관이 있냐면 명제와 부정에서 관계가 있습니다. 명제와 부정 아까 얘기했던 거 얘와 관계가 있다는 것뿐이야. 개념이요. 연결됩니다. 3단원법은 좀 다른 이야기죠. 3단원법은 뭐 따로 얘기하려고 해서 이건 어렵지 않아요. 3단원법은 이거야. P이면 Q이다. 어차피 두 개 뭐야? 참여해야 되잖아. 얘가 참이고 맞죠? 얘가 참이고 Q가 R로 가는 게 참이면 어떻게 돼? P에서 바로 R로 가도 참이라는 거야. 이게 3단원법이에요. 중간에 Q를 건너뛰고 바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지. 3단원법이요. 그래서 따로 설명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간단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대우법 뭐냐 이거야. 그래서 대우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간접 증명이라고 했잖아요. 간접 증명은 그러니까 삥 돌아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삥 돌아간다는 게 뭐냐 이런 거야. 얘들아, 우리 얘가 참인지 모르겠어. 얘가 명제가 참인 걸 증명하고 싶은데 얘가 참인지 모른단 말이지. 만약에요. 그럼 얘를 증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대우를 증명하는 거야. 오케이? 대우가 참임을 증명하면 된다. 대우법은 뭐라고요, 얘들아? 대우가 참임을 증명해서 자, 야의 핵심만 얘기할게. 야의 핵심은 키포인트는 대우가 참인 걸 이용해서 맞죠? 참인 걸 이용해서 자동으로 누가 참인 거야? 자동으로 누가 참인 거야? 얘가 되면 자동으로 명제도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얘를 증명하는 건데 얘를 증명한다는 뜻이야. 얘를. 그러니까 결국 간접 증명이죠. 맞나? 직접 얘를 증명하지 않고 얘가 참인 걸 증명하면 얘도 참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삥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간접 증명이 된다는 거야. 얘는 자동으로 삥 돌아갔죠, 그죠? 거쳐만 거고요. 자, 그 다음 귀류법. 귀류법은 그리고 3단원법은 간접 증명에 들어간다고도 좀 애매해요. 이것도 좀 애매하고 얘는 약간 따로 생각하면 좋겠어. 따로 생각해야 돼. 따로 증명을 하자고요. 얘랑 섞게 달라서 여기가 너무 높은 데서 있는군요. 알겠죠? 그 다음 귀류법은 뭐냐면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얘는 명제를 부정하는 맞죠? 부정한 거. 자, 부정이 참인 거, 부정이 거짓인 걸 이용합니다.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이라고 생각해봐. 오케이? 내가 명제가 참인 걸 증명하고 싶은데 그 명제를 부정했더니 거짓이라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원래 명제는 참이었던 거 아니야. 맞죠? 지금 아까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이라고 했잖아.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부정이 거짓이면 원래 명제는 참이야. 얘를 증명하겠다는 거야. 증명의 포인트가 대우법은 대우가 참인 걸 증명하는 거야. 너희가 그래도 문제 풀 때 이게 참이 되도록 하는 걸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고 얘는 부정한 놈이 거짓인 걸 계속 보여줘야 돼요. 다른 말로 모순이라고 해요. 모순. 부정했더니 모순이 생겼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럼 원래가 참이네 라고 얘기합니다.
빙 돌아가는 거 맞죠? 귀류법입니다. 귀류가 원래 한자야. 귀가 돌아올 귀입니다. 돌아온다. 류는 흐른다는 뜻이거든요. 빙 돌아서 원래대로 돌아온다. 오케이? 명사 참인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할 거고, 너희 문제 풀 때는 얘들이 나오는 거야. 얘가 나오고 순환 논법이 나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나온다고요. 다음 주에. 오케이? 이해돼요? 이거 해보고 가세요. 나하고 대우법요. 들어오는 게 원래 없고요. 문제 나중에 풀고 59쪽이요. 59쪽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약간 필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위에다가 320쪽 맨 위에다가 선생님이 대우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거든요. 일단 뭐 복잡하진 않아. 조금만 살짝만 좀 끝낼 거야. 필기는요. 자, 대우법의 순서가 있어요. 대우법의 순서 3단계. 첫 번째. 1단계는요. 대우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빈칸처리로 나오면은 어렵지 않지만 직접 처음부터 다 서술로 나오려면 수술 알아야 됩니다. 대우를 찾는다. 오케이? 명제의 대우 찾는 거 아까 가르쳤죠? not Q이면 not P랍니다. 두 번째는 대우가 참임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냥 증명하는 게 아니야. 일반화 시켜야 돼요. 일반성을 유지해야 돼. 일반성을 유지한다를 우리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일반화라고 하자. 일반화를 이용해서 대우가 참임을 보인다. 알았죠? 이게 2단계입니다. 포인트는 이거죠. 일반화를 이용한다. 그리고 참임을 보여야 돼요. 그럼 마지막 3단계는 그냥 굳이 3단계라기보다는 결론이야. 결론. 그럼 결론은 뭐야? 따라서 명제는 참이다라고 얘기하는. 따라서 대우가 참임으로 명제도 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됐나? 이게 대우법입니다. 기류법도 동시에 써볼게요. 왜냐하면 애들이 두 개를 헷갈려 하거든요. 기류법의 1단계는요. 대우를 찾는 게 아니겠죠? 기류법은 아까 너희한테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부정이라고 했잖아. 맞죠? 그럼 얘는 반드시 명제를 부정해야 돼. 1단계는 부정. 근데 누구를 부정하느냐? 명제에는 가정과 결론 있잖아요.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뭔가 명제를 부정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결론을 부정한다. 오케이? 이 결론과 이 결론은 다른 거야. 이건 그냥 이제 증명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가정과 결론 중에서 명제 안에 있는 결론이 알았죠? 결론을 부정한다. 지금 글씨 크게 쓰고 있어요. 이건 민준이 잘 보려고 그래서. 두 번째는 결론을 부정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이 거짓을 보이는 거야. 뭘 이용해서요? 가정의 모순을 이용해서요. 가정의 모순을 이용한다. 이용해서 뭐를? 부정이 거짓임을 보인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증명을 막 서술형으로 막 쓸 때 분명히 핵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가. 맞죠? 학생들이 헷갈려 한단 말이야. 가정의 모순을 이용해서 부정이 거짓을 보인다. 얘는 모순을 이용하는 거야. 근데 가정의 모순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가정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만든단 말은 누구나 인정하는 어떤 증명된 어떤 사실을 이용해야 되겠어. 혹은 정의를 이용해야 돼. 정의 같은 거. 이해돼?
유리수의 정의 혹은 뭐 정수의 정 이런 것들 싹 다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이죠. 그럼 결론 따라서 이건 얘는 위에 거기 요약하면 되죠. 부정이 거짓입니다. 부정이 거짓입니다. 명제는 참이다. 명제는 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 3단계, 굳이 얘기하면 뭐 2단계인데 2단계죠. 마지막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좀 뭐죠? 명제가 참임이 나와야 됩니다. 명제가 참임이 나와야 됩니다. 빙 돌아서 왔다는 거야. 오케이? 이걸 이용해서 각각 풀어보려고 이제부터. 자, 320번 보세요. 자, 일단 순서를 얘기하자면 그 가가 뭐야 바로 대우를 찾고 있죠. 여기 대우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잠깐만 생각해 볼래요? 그 맨 위에 보면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랬잖아요. 얘는 가정 결론 중에 뭐야? 아무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수 n에 대하여는 그냥 공통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가정은 정확히 어디서부터야? n제곱이 홀수면부터야. 우리는 대우는 어떻게 해야 돼? 자연수에 대한 똑같이 써줘야 돼. 똑같이 알죠? 그래서 책에서도 글을 쓰고 있죠. 자연수 n에 대하여 똑같이 써주고 갑자기 위치 바꾸죠? 그죠? n이 뭐이면 짤수 있고 그럼 가에 뭐가 들어가야 되더라? n제곱도 짝수가 들어가야 되죠? 맨 위에 있는 거 홀수란 말이 보니까 반대는 짝수죠. 가는 그래서 얘들아 짝수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선생님 내한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일반화 이용한다고 그랬죠? 이거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 대우가 참여를 보여야 되니까 대우를 따라가야 돼요. 대우를 따라간다는 말은 앞에서 짝수임을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n을 뭘로 바꿔야 돼요? 2k로 바꾸는 거예요. 일반화는 그 뜻이잖아. 짝수는 식으로 일반화시키는 2k 맞아? 이때 k는 자연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나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2 곱하기 2k 제곱이 뭐겠어요, 얘들아? 짝수겠어요? 홀수겠어요? 모든 수에 2 곱하면 짝수죠. 따라서 나도 짝수가 됩니다. 그럼 n제곱도 뭐가 되겠어? 짝수겠죠? 따라서 가나 다인 다 뭐가 들어가야 돼? 전부 다 짝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그래서 대우가 참임을 보여주니까 얘도 지금 마지막에 증명할 때 대우가 참임을 보일 때는 일반화 시켜가지고 식으로 하고 있죠. 식이 나온다는 거 알았어? 식. 얘도 가정의 모습인데 식을 써야 됩니다. 식 써야 됩니다. 그런 것들 연습해야 돼. 자, 너희가 바로 밑에 거 한번 풀어볼래? 321번요. 321번 풀어보세요. 개념 설명은 다 했어요. 벌써? 자, 가자부터 보자. AB가 대문이 그러죠? AB가 홀수입니다. 그렇죠? 홀수이면 얘는 짝수입니다. 그렇지, 끝났네. 너무 쉽네, 그죠? 자, 넘어갑시다. 기류법이요. 답은 몇 번이 되죠, 그래? 2번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59쪽에 가면은 아니지 61쪽으로 가면 60쪽으로 가면 기록이 나오면 자 이건 선생님이 같이 좀 해줄 테니까 잠깐 보자. 기록법이 좀 잘 나오던데 대우법도 좀 잘 나오지만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나오냐고 얘기한다면 기록법입니다. 기록법이요. 근데 이게 왜 많이 나오냐면
너희가 기니기 구하는 문제 많이 풀어봤죠? 그 어디야 모의고사 풀다 보면 그때 애들이 참고지 구할 때 좀 애매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 이거 많이 써보거든요. 길 보면 아 그래 맞다고 치자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율법을 많이 실생활에 많이 쓰기 때문에 실생활이라기보다는 문제 풀 때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비율법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일단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거는 좀 빈칸만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처음부터 한번 이 원리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고 있죠? 그럼 야의 명제는 뭐죠? 얘들아,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자,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게 명제라는 거야. 되나? 얘들아, 이건 참이야, 어디야? 너희가 봤을 때 우리는 알고 있잖아. 얘는 참이죠. 그럼 이걸 참인 걸 증명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너희가 증명 어떻게 하겠냐고요. 루트 2가 무리수가 우리는 이거 약간 외워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원래 무리수의 뜻이 뭐야? 무리수의 뜻은 비순환 소수죠. 이걸 소수로 고쳤을 때 끝없이 규칙이 없게끔 소수점이 나올 때를 우리는 비순환 무한 소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리수의 정의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루트 2는 외울 때 1.414까지 외우는데 뒤에 거까지 외우지 않잖아요. 맞죠? 하나? 이거 끝없이 다 쓰면 증명이 되는 거야. 끝없이 썼더니 얘들아 규칙이 없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증명을 직접 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직접 증명 이거 못하죠? 무수히 많은 숫자를 다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직접 증명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직접 증명이라고 직접 찾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삥 돌아가자는 거야. 그래서 1단계가 온 거야. 얘를 부정해보라. 그러면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야. 이게 결론을 부정한다는 거야. 오케이? 아까 전에 했던 이야기를 좀 요약해서 얘기해 줄게요. 두 번째. 시작했죠? 아까 내가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너희한테요? 뭘 이용한다고 그랬죠? 가정의 모순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얘는 가정이 있냐 없냐? 우리 가정과 결론은 보통 뭐뭐이면 뭐뭐 이러잖아요. 얘는 지금 위에 명제에 뭐뭐이면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뭐였는지 모르겠죠? 없으면 만들어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느냐? 유리수의 정의를 따라가는 거야. 오케이? 유리수 정의가 뭐죠? 유리수의 정의가 뭐예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아닌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책에 있는 것처럼 이제 최소비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 n분의 n이라고 만든 이유를 알겠네?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n분의 n이라고 쓰고 어떻게 해야 돼? 단 뭐야? 단? 얘들아, 분모는 0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뭐라고 했어? 자연수라고 했죠. mn은 자연수. 얘들아, 자연수라고 써는 이유 알겠죠? 원래는 정수인데 루트 2가 양수이기 때문에 자연수로 썼습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냥 자연수가 아니고 어떤 자연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는 일반적으로 뭐예요? 기하분수라고 하죠. 기하분수의 특징은 뭐야? 서로 소입니다. 이놈이 붙어요. 갑자기 없는 말을 만든 이유가 뭐야? 유리수란 말 때문에. 가정의 모순이니까 유리수라면하고 내가 가정했잖아요. 이 가정의 모순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케이? 너희 가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루트 2가 뭐라고? 유리수. 가에 유리수가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나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서로 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벌써 유리수와 서로 소까지 왔으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인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만 끝나는데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제부터 얘들아 너한테 뭐라고 그랬죠? 너희한테 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이거 계산해야 돼. 양변을 책에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 해볼게요. 양변 제곱해봐. 2는 m제곱분의 n제곱이 나올 거고요. 얘를 n제곱으로 정리하면 2m제곱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써볼게요. 내가 한번 얘기해볼래요? 그러면 n제곱은 2 곱하는 얘니까 무조건 n제곱은 짝수죠. 누가 짝수라고? n제곱이 짝수. n제곱. 그러면 다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짝수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다 자리에 뭐라고? 짝수. 얘 때문에 2를 곱하면 무조건 짝수입니다. 이 짝수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 짝수는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일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짝수라는 게 답은 나왔네요. 벌써 답은 1번인데 아직 끝내지 말고 결론을 내려보자고요. 오케이, 결론은 또 어떻게 돼야 돼? 다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더라? n제곱이 짝수니까 n도 짝수인 거야. 얘들아, n제곱이 짝수면 n 짝수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n 짝수 왔어요? 그럼 n 짝수는 또 어떻게 해야 돼? n을 새로운 문자로 만들어야 책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문자 2k로 바꿀 수 있다. 이때 k는 또다시 뭐야? 자연수.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n이 자연수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돼요? 그럼 다시 이걸 어떻게 또 넣어야 돼? n자리에. n자리에 넣으면 4k제곱이고 2m제곱이죠? 여기서 또 다시 뭐가 돼요? m제곱은 2k제곱이 나오니까 또 다시 누가? m제곱 또 짝수죠. 얘도 짝수니까 누구도 짝수가 돼요? m도 짝수가 돼요. 자, 결론. 모순을 찾는 거예요, 이제부터. n이 짝수고 m도 짝수래요. 얘들아, 짝수끼리 서로 소화될 수 있어요? 얘기 좀 해봐. 짝수끼리 서로 소화될 수 없지. 근데 아까 처음부터 mn은 서로 소화하고 했는데 갑자기 짝수가 나왔어. 짝수끼리 서로 소화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모순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 따라서 모순이므로 원래 명제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귀밀유법입니다. 자, 이제 너희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하나를 풀어볼까요? 61초까지가 숙제니까요. 61초까지. 61쪽에 있는 327번 풀어봅시다. 너희가